모유 수유 2년 권장하던데 6개월 넘으면 모유가 영양소가 없다더라고요. 네. 얼만큼 해야 되나요? 이게 네. 너무 슬픈 네. 얘기예요. 모유는 영양소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아. 좋겠어요. 모유라는 거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약이에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표현이 왜 영양소하고 다르냐면은 우리는 칼로리 면에서는 모유가 더 훌륭할 수밖에 없는 건 모유는 메인 영양소가 지방이고요. 분유는 메인 영양소가 단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g당 모유는 36칼로리를 낼 수 있는 지방이 많고 분유는 1g당 18칼로리밖에 없는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영양소 면에서 보면은 지방은 영양소 칼로리로만 보면은 너무 훌륭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은 분유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성분들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어떤 신약도 모유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영양소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아까 대표님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아기들은 나오면서요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장균 같은 거를 엄마의 태내에서 받는 게 아니라 출산 과정에서 받아요. 그게 이제 자연분만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균 샤워 같은 걸 받았어도요 아기가 모유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을 못 먹으면 그 균들이 죽어버려요. 근데 이 몸에 들어있는 그 균들을 먹여 살리는 올리고당은 모유에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사람의 균에 적합한 그 올리고당을 이 분유로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유를 통해서 제공하는 게 아기가 나중에 장도 튼튼해지고 폐도 튼튼해지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면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기들은요 엄청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초유 말고 전유라고 모유 수유하다 보면 약간 흐릿한 색깔의 모유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장을 코팅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좀 아기가 소화가 안 돼도요 장이 코팅이 돼버리니까 이게 서서히 흡수가 다 될 때까지 장에 탈이 안 나요. 그래서 보통 모유를 6개월 이상 먹은 아이는 1년 동안 병원 방문 횟수가 한 번이에요. 근데 모유를 그 기간 미만으로 먹으면 엄마의 아기들이 보통 병원을 4번 방문해요. 이거는 통계로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장염이나 감기 같은 게 걸리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말한 그런 면역과 관련된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한 6개월 정도 해주면 아까도 말했지만 끊지만 말고 이어가 주시면 아기는 그거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 것처럼 질환을 조금 덜 앓을 수 있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은 네. 그러니까 모유라는 게 꼭 영양가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영양 길게 먹이면 모유 수유를 길게 하면 영양가가 떨어지니까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자체가 잘못된 거고 네네네. 면역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향상시켜 주니까 그렇죠. 한 6개월 정도는 권장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죠? 네. 그리고 너무 좀 슬픈 얘기긴 한데요. 요즘에 젊은 분들한테 여성암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3대 여성암은 다 모유 수유하고 관련이 깊어요. 왜냐하면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3대 여성암의 발병 비율을 그러니까 3분의 1로 낮출 수 있어요. 원래 3명이 발병한다. 그러면 네. 이 중에 모유 수유를 내가 6개월 했다. 그러면 1명밖에 발병을 안 하거든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봐도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모유 수유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많이 간과하시는데 저는 이제 벌써 몇 년 넘게 10년도 넘게 모유 수유와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젊었을 때 암에 걸렸던 여성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 내가 또 암이 재발할까 봐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 재발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출산하고 모유 수유하시면 재발 확률을 확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질문 중에도 그 임당 산모분 계셨나 봐요. 이분들도 모유 수유 완전 좋죠. 완전 좋은 네. 거예요. 왜냐면 운동 안 해도 모유로 칼로리가 나가주니까. 네. 얼마나 네네네네.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는 늘리는 수술만 하잖아요. 그쵸. 줄이는 수술은 안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늘리는 수술하면은 모유 수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여성 중에도 아주 드물지만 줄이는 수술하는 여성이 있어요. 그거는 안 돼요. 모유 수유 못해. 그러니까 뭐가 끊어지나 보죠?
좀 과학적인 아닌가요? 얘기는 네. 아니지만 이렇게 큰 거를 줄이면 유두의 위치가 이상해져요. 아. 그래서 그걸 띄어다가 붙여야 돼. 근데 아. 붙이면 그 순간 다 잘려요. 근데 이제 밑으로 해서 뭘 이렇게 넣잖아요. 이 유방조직 뒤에다가 죄송해요. 또 보여주니까 유방조직 뒤에다가 뭘 넣잖아요. 그러면 이 조직은 그냥 살짝 떠 있을 뿐이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유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네. 모유 수유할 때 그 가끔 그 어렸을 때 심장 판막 질환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왼쪽 유방은 수유를 못하는데 오른쪽 유방은 수유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성들의 어떤 그 임신 전에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지만 네. 내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아예 수유가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절대로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조금만 더 오버타임 해서 가볼게요. 이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시니까 사전 질문 중에 지금 하나밖에 못했어요. 사전 질문을.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하자면 젖이 많이 나와서 한쪽만 물렸는데 그러면 가슴도 한쪽만 더 처지게 되냐고 질문하셨었거든요. 네, 그 애기들은 선호하는 곳이 있어요. 네. 왼쪽, 오른쪽 중에 유착이 덜 된 가슴을 선호해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하시거나 좀 이렇게 그 칠판에 뭐 글씨 많이 쓰시는 분들 네. 오른쪽이 유착이 많아가지고 애기가 왼쪽을 좋아해요. 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수유할 때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수유를 끊어서 이제 그만 수유한다. 그러면 이게 서서히 돌아와요. 그래서 원래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싫어하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형태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네. 크기, 유두의 크기와 색깔도 변해서 그게 싫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게 네.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늙어서 그래요. 나이 먹으면 뭐가 잘 원래대로 안 돌아가는데 특히 피부가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그 욕심을 안 부리시면 그냥 나이 먹으면 변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수유를 해서 그렇게 되는 네. 거야 라고만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어쩔 수 없대요. 뭐 받아들이시고. 그 나왔던 질문 중에 함몰유두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도 계속 지금 함몰유두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함몰유두이신 분들이 아무래도 모유 수유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함몰유두는 네. 가성과 진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유두 있죠? 유두 바로 옆에 유륜이라고 하는 부분을 양쪽에서 손가락으로 꼭 눌러보세요. 그러면 꼭 눌렀을 때 유두가 튀어나오는 유두가 있고요. 그냥 그대로 있는 유두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있어야 진성 함몰유두예요. 여기를 지금 이제 하지 말고 샤워하시고 나서 거울 보면서 여기 양쪽 유두의 바로 옆에를 손가락으로 꼭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게 유두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부분 다 가짜 함몰 유두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수유하기 전에 손가락으로 유두를 충분히 만져준 다음에 수유를 하는 걸로 분명히 수유하는데 효과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게 함몰 유두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두 길이가 짧아서 그래요. 유두 길이가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륜보다 더 안쪽으로 아기 입에다가 물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유륜까지만 물리라고 하는데 유두 길이가 벌써 한 1cm는 돼야 되는데 나는 1cm가 없어. 그냥 납작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1cm를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애기들은 여기까지만 물지만 우리 애는 여기까지 물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유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유하실 수 있어요. 와, 오늘 좋은 정보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받을까요, 질문? 마지막 하나만? 시간이 오버됐다고 하는데 하나만 올라온 거 없어요? 제가 결정해도 되나요? 네네네, 하셔도 돼요. 네, 여기 네. 지금 보니까 아기가 혼합 수유를 하고 있는데 분유도 먹고 모유도 먹고 있는데 자꾸 모유를 또는 분유를 이렇게 물었다 놨다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럴 때는요 아기 입 안에 상처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많은 경우에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가 입 안이 헐어 있어서 그래서 상처가 있어서 이걸 한 번에 안 무는데 물었다가도 모유가 나오거나 분유가 나오면 금방 놔버리는 건
입병이 났을 때 음식이 들어가면 아픈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 입안에 점막이 벗겨져 있는지를 꼭 육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 입을 건드리면 아 하고 벌리잖아요. 그때 이제 상처를 눈으로 막 보시고 그거를 살짝 이렇게 그 소독된 면봉으로 건드려 보시면 움직여지면 그건 우유 찌꺼기인데 안 움직이면 상처예요. 네네. 근데 많은 엄마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데 아기가 수유하는 중에 수유 패드는 매 수유시마다 갈아줘야 돼요. 한마디로 그 유방에 패드 있죠. 유두에 네. 붙이는 패드. 그 패드를 수유 한번 하고 나면 말라있든 젖어있든 떼서 버리고 새 거를 착용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이제 아깝다 생각하시면 그게 아기 입안에 상처가 되는 원인이 돼요. 곰팡이균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아마 이 질문을 지금 계속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답변을 안 해드렸나 봐요. 마지막 질문으로 할게요. 쥐젖이 있어도 수유할 수 있냐고 네, 할 수 질문하셨는데, 있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쥐젖이라는 네. 게 지방 덩어리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뭐 바이러스에 의한 쥐젖인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그건 대부분 지방 덩어리라서 수유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가한테도 전혀 뭐 문제될 게 없다는 당연히 없죠. 의미인 근데 거죠? 많은 엄마들이 쥐젖인 줄 아시는데 유두 주변에 있는 쥐젖은요, 그냥 일종의 분비선인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은 여기에서도 모유가 나와. 겨드랑이에서도 여기 주변에 피부에 뭐가 이렇게 분화구처럼 있는데 거기서도 모유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쥐젖인 것처럼 보이지만 출산을 할 때가 되니까 커진다.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이렇게 길을 잘못 찾은 분비샘인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쥐젖처럼 보이거나 사마귀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마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유두 주변에 있는 어떤 조직들은 분만이 다가올수록 커지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커지면 그냥 일종의 그러니까 유두의 흔적인 거죠. 그러니까 가성 유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모유가 나오는 공간이 유두 하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 이렇게 주변 피부에서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와, 오늘 정신없이 왔어요. 네, 시간이 부족한데 저희 매번 방송할 때마다 이렇습니다. 특히 모유 수유 시간에는 여러분 질문에 답을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하고 다음에 또 모실게요. 네, 다음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실게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강사님 보내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뵙는 걸로 할게요. 우리 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네.